자, 반갑습니다. 또 뭐 학원에서 이렇게 오며 가며 보긴 하지만 인사는 잘 못하니까, 시험 보느라고 고생이 많았어. 자, 일단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2학기 내신 성공하려면, 뭐, 이게 뭐 얼마나 좀 뜬금없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뭐, 당연히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단순하게 그런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이 내신에 성공한다는 거는 일단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나의 내신이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중간고사를 봤으니까 이 중간고사를 어떻게 분석해야 내신을 또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그래서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 최대한 빠르게 30분 내로 끝내보도록 할게. 저번에 1시간 걸리긴 했는데 더 빠르게 해볼게. 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이 있는데 1년이나 2년 후면은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좀 긴장되지 않아? 수시원서 접수도 하고 수능도 보고 뭐 약수령 논술도 있고 이제 발표가 나고 이제 합격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말고 내가 만약에 서울시립대에 가고 싶다. 그럼 서울시립대에 1년이나 2년 후에 진짜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 같은 기수의 학생들이겠지? 그래서 걔네랑 비교했을 때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타이밍은 딱 그런 타이밍이야. 자, 선생님이 신규 상담하다 보면은 이거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꼭 알고 있도록 하고, 봐봐. 자, 간단해. 자, 일단 이렇게 세 개를 하나의 무리로 묶어요. 1, 2, 3등급. 내가 1, 2, 3등급 안에 있다. 그러면 인서울이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1, 2, 3등급을 합쳐서 상위 20%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상위 20% 안에 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을 한번 해볼 만한 점수다.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내가 4등급이다. 그럼 4등급은 하나가 20%예요. 하나가. 굉장히 넓은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 될 거고, 그 다음 5등급은 또 하나가 20%야. 그래서 1, 2, 3이 하나, 4가 하나, 5가 하나.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성적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진단을 해야 돼. 그러면 작전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입시별 인원 분석인데, 자, 서울권을 먼저 볼게요. 서울권. 자, 내가 이제 서울권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15% 정도 선발하는 게. 그리고 이게 종합 전형이야. 그리고 이 옆에 게 논술이랑 특별 전형들이고, 그리고 이게 정시죠. 자, 내신 위주의, 지금 내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신 위주의 전형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걸 많이 뽑잖아, 그지? 종합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이 좋은 이유도 알죠, 다들. 그러면 내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내가 2.0등급이야. 그럼 중경외시 라인에 물론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써볼만 하거든요. 근데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쓰고 나면은 지원을 하고 나면 경쟁률이 30대 1이야. 이걸 뚫고 들어가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수도권 아까 4등급 그지? 3점 몇 이런 경우들 수도권은 교과가 30% 종합이 25%인데 사실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 자, 왜냐하면 교과로 선발을 많이 하는 건 그 다음 걸 보면 비수도권이에요. 이게 지방권을 얘기하는 거지. 지방권은 63%를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해요. 생기부 이런 거 필요 없단 얘기야. 이해했지? 그럼 내가 현재 5등급 라인에 있어, 점수가. 그러면 지금 생기부 챙길게요. 이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가 돼. 헛발질. 지금은 어떻게든 등급부터 올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 라인에 있는데 수도권에서도 상위권 대학들 있잖아. 단국대나 가천대. 거기는 이거 선발하는 비율이 더 많아요. 좀 수도권에서도 안 좋은 대학일수록 이걸 선발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지. 그럼 얘도 좀 같이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인서울권은 뭐 필수적이죠. 그죠? 종합전형.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지원 가능한 걸 좌우하는 건 등급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3등급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2점 몇이야 혹은 1점 몇이야 이러면 인서울이 가능해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격이 되려면 그 다음에 지원한 아이들의 30대 1을 뚫어야 돼. 그게 바로 생기부죠.
그래서 똑같은 1등급, 똑같은 2등급이어도 만약에 내가 2.5등급의 대학을 쓰면 2.5등급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2.5등급인 아이들 30명 중에서 1명 선발되는 거거든. 그치? 그 29명을 이길 만한 스토리가 필요하죠. 그게 생기부고, 생기부를 어떻게 해야 합격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 자, 니네가 알 거는 그냥 일단 생기부가 중요하구나. 그치? 단순히 내신은 등급만이 아니구나. 자, 서울시립대인데, 이제, 잘 보면은, 이제 니네가 입결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뭐 합격생의 평균 70% 컷, 혹은 뭐 최종 등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건 인서울의 중상위권, 중경외시 라인이야. 그 건동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서는 이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전체 교육의 평균을 봐봐야 내가 합격할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떨어져. 이거죠. 일반고건 따로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입결을 볼 거면 전체의 50%컷 이상은 봐야 돼요. 50%컷 이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합격자가 100명이면 그 중에 50등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고의 어떤 등급 라인은 그냥 전체 평균보다 더 높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 그지? 이게 이제 또 어떤 핵심적인 얘기라는 거죠. 자,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선발 도구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학들이 학생을 뽑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합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내신 등급이 아니라는 거야. 내신 등급은 지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 실제로 내신 등급으로 합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지방대 쪽이나 아니면 교과 전형 쪽은 가능하겠죠. 교과. 하지만 교과 전형도 인서울권의 주요 11개 대학은 얘를 반영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년 차예요. 우리 고1들은 더 늘어날 거고 고2들도 뭐 만만치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정리를 해줬어. 잘 봐. 자, 1, 2, 3등급 상위 20% 인서울 라인이잖아. 여기는 이걸 신경 써야 돼. 어차피 등급은 챙긴다고 가정을 하고 등급을 챙겨놓는다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좋아야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복정고 학생인데 보통 복정고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성남고, 성남여고, 복정고. 뭐냐면 내신이 1.8이야. 굉장히 잘했죠. 진짜 너무 잘했지. 종합전형으로 만약에 합격 컷 위주로 대학을 찾아보면 중경외시 라인은 물론 스카이 서성한 라인도 가능해요. 그치만 얘가 원서를 딱 썼어. 종합전형으로. 스카이 서성한 라인의 원서를 쓰게 되면 30대 1의 경쟁률에 부딪히게 되는데 복정고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 의존하게 되면 생기부가 별로예요. 솔직히. 생기부가 별로야. 30대 1을 뚫을 만한 생기부가 아니야. 전국 단위란 말이야. 전국에서 진짜로 성균관대 합격하는 애들의 생기부보다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복정고 특성상 시험이 좀 쉬운 편이라 요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능 준비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신만 1.8이지 뭐 이런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이 실제 사례야. 이번에 졸업한 고3.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면 돼. 좀 손해는 보지만 수능 최저를 맞춰서. 물론 수능 최저 못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교과 전형에서도 이 정도 등급이면 스카이 서성안의 중경외시 라인 아니야? 근데 거기서는 생기부를 반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원서를 쓰게 될 때 이거보다 좀 점수를 손해보고 쓸 수밖에 없어요. 한 0.5등급 정도 하향 지원을 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근데 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이걸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이것도 챙겨야 돼. 자, 두 번째 수도권 라인이에요. 자, 수도권 라인도 당연히 생기부를 챙겨야 돼요. 가천대나 단국대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는 전형이 하나 더 있어. 관심을 좀 가져야 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얘는 수학하고 과학, 국어만 보고요. 뭐 가천대가 대표적이지. 수학하고 국어만 보고 수학도 고2 것만 봐.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설명에 고2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할 때 이 고2 때 배우는 수학이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지. 자, 어쨌든 이런 전형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하면 좋겠어. 겨울방학까지. 세 번째, 내가 하위 20%에 있어요. 그럼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야.
일단 등급을 올려야 돼. 생기부보다. 여기 생기부 안 적어놨잖아. 생기부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등급을 올리든가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든가 수능 점수를 준비를 해야 가천대 정도에 합격을 할 수가 있겠지. 지금의 기준은 수도권에 있는 어떤 그래도 뭐 나름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내신 등급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또 얘기할게요. 현재까지 10분. 자, 앞으로 10분 동안에 이제 중간고사 분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지금은 내신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얘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 내가 보면 시험을 보고 나면 너희가 잘 안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 일단 시험에 대한 분석이 없어. 내가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야, 너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 거예요. 그런데 성적을 어떻게 올릴 거야 하면은 다시 열심히라는 대답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략을 뒷받침하는 전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전략을 짜려면 그 전에 필요한 게 분석이에요. 내가 왜 못했을까? 내가 왜 이 점수밖에 못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너네가 지금 타이밍에. 자,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수학이야. 내가 수학 점수가 3등급이 나왔는데 2등급을 받고 싶어요. 자, 내가 지금 보니까 강의 이해가 잘 됐었나?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죠? 숙제는 내가 어떻게 했었지? 확인해. 숙제는 나름 잘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 오답을. 복습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고 심화 문제를 앞섰을 수도 있지. 자, 일단 3등급인 학생이 2등급에 진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뭐가 필요하면 유형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어느 고등학교든 한 70% 정도까지는 RPM이나 라이트센 정도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 요게 유형 심화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유형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냥 풀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좀 써보고 여기서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워보는데 그 중에서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실제 컨설팅 사례야. 심화 문제를 갖다 그러면 언제 풀 거냐 물어봤더니 뭐 없어. 그 언제 풀지에 대해서 정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얘기를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1시쯤 자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새벽 1시에서 2시가 1시간 덜 자. 그래서 요 시간을 딱 정해. 요 시간을 정해서 약간 RPM 라이트 센 혹은 센에서 상문제나 좀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을 요 시간에 한 5회독 정도를 하는 거야. 시험 범위가 6과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걸 5회독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더 잘 풀 수 있겠지. 이런 문제 3개만 더 맞추면 그럼 2등급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4등급 정도 한 5, 60점밖에 못 받아. 그러면 치중해야 될 게 복습이겠죠. 그럼 복습을 1시에서 2시 사이에 한다든가 이런 작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 과목을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는 그런 타이밍이고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이런 걸 체크해 보면 참 좋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자, 3등급에서 1등급 됐어요. 굉장히 잘했죠? 자, 3등급에서 1등급 될 때 이 친구한테 선생님 지금 수학 공부법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고 자, 이 친구가 이제 이런 거 응용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았어. 근데 3에서 1등급이 됐으니까 뭔가 해결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47점에서 87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자, 보면은 여기도 뭔가 이렇게 유형 문제들이 있고 뭐 요 완벽한 이해. 선생님 여기에다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완벽한 이해. 그지? 자, 수학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너 왜 수학이 어렵니? 그러면 이 응용되는 유형을 잘 못 풀겠어.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 근데 사실 이 무수히 많은 유형들에는 그 위에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센에 보면은, 센이나 라이트 센 보면 A 단계에 개념들이 있는데 한 과에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에 몇 번 유형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걸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왜냐면 이 밑에 있는 문제들이 쉬우니까. 쉬운 문제 풀고 나서 그냥 유형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요 개념을 먼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 수학은. 왜냐하면 개념이 적으니까 걔를 이해하는 학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A 스텝의 개념이 있으면 여기에 달려있는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유형 번호들이. 그 유형 번호들을 풀 때 그냥 단순하게 그 유형을 외우려고 하면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아, 이게 A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용한 문제구나. 이런 정도만 인식을 해줘도 개념이 좀 잡히게 돼. 시험 기간에 있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개념이 한 20개에서 25개밖에 안 돼요. 그거를 다양하게 유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할 때는 심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공부를 할 때는 요걸 좀 신경을 쓰면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은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 공부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 체크리스트를 써서 분석하라는 얘기를 했고, 2번째는 수학은 개념에 집중해라라는 얘기를 했어. 유형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됐지? 그러면 개념은 24개 이해할 수 있거든. 그리고 3번째 얘기인데, 자, 이 친구도 잘했죠. 5에서 2등급이에요. 5등급에서 2등급 대단하지. 자, 여기 보면은 포인트가 개념에 대한 숙지, 이걸 떠나서 이 복습이에요. 그치? 이것도 볼까요? 40점에서 77점. 복습. 실제로 학생들이 쓴 거잖아. 실제로 학생들이 썼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데이터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념을 이해해 왔다면 그거를 까먹지 않게 반복 복습하는 시간만 가질 수 있으면 선생님 장담하는데 3등급은 금방 들어가요. 3등급인 학생이 2등급이나 1등급이 되고 싶다면 심화 문제를 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면 역시 들어갈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수학에 대한 전술은 선생님이 세워준 거야. 등급에 따라서. 자, 공부 시간을 세분화해라. 자,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을 숙제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숙제에는 오답도 포함시킬게. 이게 숙제야. 숙제하고 오답 정리하는 것까지. 그런데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개념 위주로 막 공부를 해서 숙제를 하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이걸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럼 이 복습하는 시간을 틀렸던 거 뭐 3회독 하겠다든가 이런 시간 있잖아. 이런 시간을 따로 1시간을 정해도 좋고 뭐 쉬는 시간에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3등급까지는 갈 거야. 그런데 내가 3등급 이상이야. 그러면 심화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심화 공부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넣어줘야 돼. 심화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1시간 공부해봐야 2-3문제밖에 못 푸니까. 굳이 내가 이거 할 바에는 뭐 영어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돼선 절대로 2등급, 1등급에 올라가기 어려워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이과생들은 고3이 되면 미적분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진짜 심화 문제를 못 풀면 골치 아파져요. 자,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알겠지? 자, 선생님이 이 과목별 학습법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게 있어. 그래서 얘를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이탑TV 구독하면은 거기 있어요. 한 30분짜리. 자, 그래서 역시 여기까지 10분 동안 얘기했고, 자, 2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등급별 전략이었어. 등급별로 1, 2등급 학생들이 1에서 3등급 인서울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이 생기부다. 4등급이 신경 써야 될 건 가천대나 단국대를 가고 싶으면 생기부랑 약수령 논술, 그지? 5등급 이하가 신경 써야 될 건 생기부가 아니라 등급이다 그랬죠. 그래서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생기부 얘기할 때는 별로 안 들어도 괜찮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거 체크리스트에서 등급부터 올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지. 하지만 생기부에 대한 얘기야 잠깐 해볼게요. 자, 생각보다 인서울에 뭐 이런 경쟁자들을 뚫고 20대 1, 30대 1의 경쟁자들을 뚫고 대학을 가기가 쉬운 게 아니야.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최종 원서 전략이라는 설명회에서 내가 얘기해 준 건데, 경쟁자에 비해 생기부가 좋으면
뭔가 이게 상향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상향 지원은 옵션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서울권에 경쟁자에 비해 생기부가 월등히 좋은 건 자사고 애들이야. 일반고에선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제껴놓고, 내가 생기부가 어느 정도 좋다 그러면은 안정 지원이나 적정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신 지원이라는 걸 적정 지원이라 그렇게 적정하게 지원한다. 내가 2.0등급이면 2.0등급 학교에 지원해 볼 만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가천대 얘기를 하면 3.5등급이면 내가 가천대에 지원해 볼 만하다는 거야. 적정. 어떨 때? 생기부가 좋을 때. 알겠죠? 생기부가 안 좋아. 생기부가 안 좋으면 하향 지원을 해야 돼요. 이유를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강점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생기부는 이런 거야. 생기부에서 평가하는 항목을 알아야 뭘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내 생기부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자, 크게 세 가지를 평가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여기 있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거의 이름들을 조금씩 바꿔놓은 거야,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해. 이 중에서 가장 조금 적게 평가되는 거,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게 이쪽 부분이에요. 공동체 역량 쪽. 이건 비슷비슷하거든. 그럼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평가하고 이걸 대학에 따라서 반영하는 비율이 달라요. 어떤 대학은 얘를 50%, 얘를 30%, 얘를 20% 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얘를 50%, 얘를 30%, 얘를 20% 반영하기도 하고, 작년에 가천대가 굉장히 특이했었는데 여길 40% 반영했지. 이번 연에 가천대가 여기 공동체에 40% 반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건데, 하나 더 볼게. 그죠? 이 세 개. 자, 학업 역량을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죠. 주요 교과 학업 성취도 및 성적 추이. 그지? 그러니까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네 등급은 몇 등급이냐, 이런 걸 본다는 거야. 전공 관련 교과 학업 성취도 및 성적 추이. 이런 거는 진로 역량에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주요 교과의 이수 상황 및 심층 내용, 이런 건 사실은 별게 아니야. 그냥 등급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요거. 이건 탐구 활동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요, 이런 식으로. 이 점수를 매겨서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그냥 이게 그냥 보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서울시립대 거였고, 봐봐요. 건국대 건데 매우 우수는 A 플러스를 주겠다는 거고, 보통에서 매우 미흡은 D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항목별로 점수를 주고 그걸 토탈해서 점수 높은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항목별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평가 항목, 이거 A, 이거 B 이런 식으로 주겠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아까 내가 이제 왜 하향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승기부가 안 좋으면, 자, 여기 학업 성취도 있죠. 여기 성취도 있죠. 몇 점 받았냐는 얘기지. 내가 만약에 2등급인데 2등급 대학에 지원하면 학업 성취도 그냥 쏘쏘죠. 쏘쏘를 B라 그렇게, 보통 B. 이것도 B겠지 당연히. 물론 과목에 따라 더 잘한 게 있을 수는 있지만 2등급이 2등급 대학에 지원하면 그냥 그래요. 근데 2등급이 2.5등급 대학에 지원하면 내 점수가 0.5등급 더 높잖아, 경쟁자들보다. 그럼 이게 평가가 바뀌지.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기부가 안 좋으면은 하향 지원해야 생기부가 좋아진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런데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생기부를 좋게 만들자는 거야. 아직 2학년들은 2학년 2학기야,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고요. 1학년들은 1학년 아직 한참 남았지. 그래서 그럼 생기부를 어떻게 좋게 만드냐? 이런 건 다 넘어가서, 자, 지금 바로 해야 될 게 생기부 활동이에요. 지금 7월을 지났고, 7월에 이제 기말고사 끝났잖아, 너네가. 그 다음에 8월 방학을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해서 지금 10월이 됐어요. 사실 타이밍이 여기 한 번 있었어. 요때 생기부 활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저 생기부 활동 했는데요?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좀 부족해요. 경쟁자들을 뚫고 들어가긴 좀 부족하다. 그냥 그렇다. 이해했지? 자, 10월이 지나가면 11월 중순이 되면은 12월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돼. 그럼 기말고사에 너네 또 준비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생기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2학년들은 2학년 2학기 생기부 그냥 마감되는 거야. 별로 한 거 없이. 1학년들도 1학년 2학기 생기부 마감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일 정도 생기부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해야 될 생기부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그냥 생기부 활동 뭐 열심히 수행평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개수, 정량적인 평가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탐구 활동이 2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수행평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개인적인, 자기주도적인. 자, 한번 볼까? 실제 생기부예요. 근데 조금 각색한 거긴 한데, 자, 수업 시간에 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의 발문에 정성껏 대답하는 학생이다. 생명공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으로 DNA 이중나선 구조를 공부하며 두 가닥의 서슬이 서로 꼬여있는 형태로 염기쌍이 수소결합하고 있으며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세포 분열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모형을 들어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여기에서 이 친구가 A라는 학생이라 그러면 이 A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있나 찾아보자는 거야. 이거 하나 있죠. 근데 너무 평범하지. 이 정도는 뭐 다 그냥 우동생이면 다 하는 거잖아. 이것도 뭐 그냥 너무 평범하죠. 그죠? 자, 생명공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으로 이런 거 정말 많이 봐. 생기부에.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치? 그냥 저 생명공학과 가고 싶어요 한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 나 갈 수 있는 하이에요. 나는 여기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에 적혀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 적힌 건 아쉽게도 생명공학 계열을 그냥 관심이 있다는 뜻하고, 또 하나는 DNA의 이중나선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이건 학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DNA의 이중나선에 대한 얘기잖아. 여기에 사실은 이 학생이 어떻게 이걸 연구했고 어떻게 흥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내가 아예 좋은 학생부가 어떤 건지를 알려줄게. 뭐냐면은 이런 게 필요해. 자, 만약에 뭐 이런 뭐 잡다구리하게 주도적 참여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다 쓸데없는 얘기야. 500자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500자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이제 생명공학이 생명원이 일단 등급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게 5등급이야. 그러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5등급이어도 일단 세특 자체는 좋게 쓴다고 치면, 저기 일단 등급 잘 받아라 이런 얘기를 먼저 했고요. 등급 2등급 막 이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는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 생명과학에서 아까 DNA였죠. DNA의 이중나선에 관심을 가졌어. 근데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왜가 있어야 돼. 왜. 내가 왜 DNA 이중나선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공학자인데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어떤 그냥 어려운 사람들 뭐 백혈병이나 이런 걸 치료하고 싶다고 칠게. 아니야,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다고 칠게. 한 200살까지 살게 하고 싶어. 그래서 DNA 이중나선에 이 DNA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200살까지 살게 하고 싶어서 얼마나 좋아. 이런 흥미를 가지고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왜 이 DNA가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사멸하나? 하여간 제가 자세히는 생각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생명하고 상관이 있다고 볼게요, 그냥. 그럼 이중나선 구조를 이게 생명 연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가져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그래서 두 번째, 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공부했는지야. 그래서 어떤 책이나 보고서를 읽었어. 땡땡땡 책이나 보고서를 읽고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인상적으로 DNA가 자기 복제를 하는데, 이런 거는 약간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됐지? 세 번째,
그럼 DNA에 이런 복제까지 다 관심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200살까지 살면 괜찮을까? 인문학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인문학적으로 200살까지 살면 사회가 막 다 많이 사니까 진짜 설국열차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사회 과목 중에 예를 들어, 물론 이과생들은 사회 잘 안 하지만, 사회 과목 중에 뭐 사회와 문화, 사문에서 이 탐구를 더 해보기로 계획을 수립함. 차기 추후 계획까지 나왔죠. 첫 번째 관심, 그지? 왜? 그 다음에 과정,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 결과. 다른 거랑 연결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마무리. 그래서 만약에 사문에서 이 얘기가 같이 연결이 되면 이걸 융합적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나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얘기 안 들어가 있죠. 이해했지? 이런 생기부가 탄생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왜를 선생님한테 가서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 내가 이거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선생님 여동생이 학교 교사인데 생기부를 갖다 적어줘요. 국어 교사예요. 근데 생기부를 적어주는데 108명의 생기부를 적어준대. 적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걔가 뭐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108명이 뭐 했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수행평가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여기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왜 내가 이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이 책을 읽을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어필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그래? 그럼 너 그거 한번 읽고 이 책 읽어봐. 뭐 추천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읽고 나서 보고서를 하나 들고 찾아가는 거야. 선생님,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도 알지? 생기부에 써달라는 거. 안 써줄 이유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20일간에 최소한 전부 다 하면 좋아요. 전부 다 하면 좋은데 공부도 해야 되니까 최소한 자기 진로 과목이라도, 예를 들어 경영학과다 그러면 수학하고 경제라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자는 거야. 그러면 나만의 스토리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경쟁자들을 이기는 생기부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건 다 내가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심화 탐구, 과목 간의 융합 탐구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공부만 잘해서 1등급 받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잘 어우러지고 우리 대학에 와서 탐구 활동도 잘 할 수 있는가, 이걸 평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 이제 너무 막연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가서 어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팀장님 얘기하던데 부캐 만들어라? 필요하긴 하거든요. 부캐 만들라는 건 농담 반 진담 반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회에 나가면 좀 더 활동적이고, 그리고 같이 이제 팀워크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연습한다 생각하고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해봐요.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 저는 2학년 2학기인데요. 안 늦었어, 얘들아. 누가 늦었다 그래?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 세특이 가장 중요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뭘 하든. 그치? 지금부터 인서울에 있는 대학 가천대 다 물론 뭐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내신으로는 못 가는 거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선생님이 몰라서 못 써주는 거야.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겠죠? 탐구 주제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뭐에 관심이 있는가. 오늘도 어떤 학생이 이제 뭐 선생님하고 컨설팅을 하고 갔는데 전기전자공학 하고 싶다 그러던데, 내가 왜 전기전자공학을 하고 싶은가, 내가 거기에 어떤 주제에 어떤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좀 독특한 주제를 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고등학생들이 뭐 그렇게 많은 걸 알겠어. 됐죠? 그래서 그냥 낙관은 하지 마세요. 내가 2.1등급 받았다고 2.1등급 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생기부와 수능에 대한 준비. 선생님, 너희에게 스트레스 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합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남 수정중원고 우리 학생들, 선생님 다 제자들, 후배들 같거든. 나 여기 거의 평생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 내가 많이 연구할 테니까 이 선생님이 그때그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니네가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어. 자, 너희들은 150살까지 산대요. 150살. 150살.
지금 15, 18살? 19살? 뭐 이러지 않을까? 17살, 18살, 19살? 그치?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다만 공부라는 스트레스가 눈앞에 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야. 그래서 힘든 건데, 그거 아직 멀었으니까 너네는 일단은 뭐 잘하든 못하든 다 소중해요. 그리고 화려하게 날아오를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과정은 이 시련이 딱 눈앞에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시련이 눈앞에 있는 걸 정말로 이 시련이 눈앞에 있는 걸 피하지 말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부딪혀서 이기든 지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150살까지 살 건데. 다만 부딪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나 1시간 더 공부해 볼까? 그리고 나 복습 안 했었는데 복습 한번 해볼까? 나 영어 단어 맨날 안 외웠었는데 단어장 한번 적어볼까? 실행해 볼까?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로 이어질 거예요. 자, 오늘 요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 잘 참고해서 좋은 또 기말고사 결과와 2학기 내신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자, 화이팅!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시험 본다고 고생했어요. 끝내도록 할게.